네, 그러면 우리 잠오비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오비를 실행하시고요. 데이터는 우리가 여기서 오픈하셔서 자, 잠오비 폴더에 가보시면 05_1.ist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불러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룹에 따른 회사명을 먼저 팩터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요. 회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A 타이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B 타이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타이어 회사, B 타이어 회사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planation, 그 다음에 descriptive. 자, 가셔서 수명 하나만 볼게요. 다른 것들도 좀 보셔도 되는데 수명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수명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집 단위 두 개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봐야 되죠. 그래서 회사를 스플리트 바이로 놓으시면 전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로우로 바꿔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데이터 표본의 개수, 그 다음에 미신 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평균,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스태티스틱스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러스로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조금 이쪽 부분이 없는 파트가 보이긴 하네요. 자,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정규 분포 검정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데이터에 뭐 이상치 이렇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t-테스트, independent sample t-테스트 들어가시고요. 회사를 그룹핑 베리어블로 놓고 수명 중에서 1, 2, 3번만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1, 2, 3번 이렇게 넣고요. 뭐 다 넣어서 봐도 되는데 자, 1, 2, 3번은 우리가 등분산을 가정해서 하고 4번, 5번은 우리가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평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튜던트 t-테스트, 즉 두 회사 간 타이어 회사 간의 평균 수명일이 차이가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민 디퍼런스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사이즈까지 체크해 주시면 이펙트 사이즈도 나옵니다. 자, 이펙트 사이즈는 뭐냐면 이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효과가 얼마나 우리가 큰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0.2, 뭐 0.7, 0.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2보다 작으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0.2 이상 또는 0.78 이렇게 올라가면 매우 강한 요 값들을 보고도 요 값들하고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니까 이거는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플러스를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평균 수명의 차이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고요. 어느 정도 벌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만 실제로 이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통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룹 디스크립티브를 보시면 평균 또는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이거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디스크립티브를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연동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히스토그램이라든가 박스 플롯 이런 걸 보면서 그래프적으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앞에 간단하게 그래도 기초 통계 분석 간단하게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을 해보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평균 차이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어느 정도 적게 나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을 보면 수명 1번은
p-밸류 값이 0.003이 나왔습니다. 0.05보다 작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수명 2는 차이가 없다. 수명 3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표를 이렇게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명 보시면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의 차이가 마이너스 2.75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태티스틱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미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숫자적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패키지를 돌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 값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밸류 값입니다. 그죠? p-밸류 값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즉 여기 민 디퍼런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0일까라고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0일 확률이 0.00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1번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0이 딱 떨어지면 우리가 100%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두 개 차이가 뭐 0.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줄어들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요 p-밸류 값이 뭐 0.0 뭐 0.8 뭐 0.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1로 벌어지면 마이너스 1로 벌어지면 뭐 0.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겠죠. 즉 우리가 구한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구한 표본 값들이 계속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확률 값도 여기서 100%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 점점 벌어집니다. 자, 확률은 계속 줄어들겠죠. 0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값의 기준이 0.05까지 딱 우리가 커트라인을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0.05까지 되면 귀무가설 채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고요. 요거보다 벗어나면 영구가설 채택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요 값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수명, 그 다음에 요 수명의 차이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차이가 많이 안 벌어진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요 값에, 즉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가 있으면 이 평균 값들의 차이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명 2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이론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분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겹쳐 있느냐, 요걸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각각의 확률 값을, 확률 분포를 A 분포, B 분포 이렇게 독자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는 이 차이 값을 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차이가 0이다라고 하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기준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수명은 마이너스 2.75인데 마이너스 2.75는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 값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0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0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리고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두 집단의 차이 값들이. 자, 두 번째는 요 정도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75는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샘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30개, 35개 임의로 뽑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차이는 무시하고 우리가 0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차이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쭉 떨어져 있는데요. 그죠?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한 요 기준값에서 보면 요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확률적으로 보면 0.06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단축 검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양측 검정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의 수명이 같다, 같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한쪽이 더 크다, 즉 A 타이어 회사가 더 클 것이냐 이렇게 보거나 또는 B 타이어 회사가 더 클 거냐 라고 아예 우리 연구 목적 자체가 한쪽이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단측 검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샘플 t 테스트에서도 해봤는데 여기서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은 0.061입니다. 0.03인데 우리가 바꿔서 0.01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줬습니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요 값이 지금 현재 양측 검정이면 t값, 알파 값이 이렇게 0.02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파란색 선이 양쪽에 이렇게 잡혀져 있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 현재로는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게 귀무가설이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측 검정으로 바뀌게 되면 요 기준값이 바뀌죠. 요렇게 움직이고 요쪽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구간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모두 이쪽 전체가 다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게 정해지게 됩니다. 즉 B 타이어 회사가 더 크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알파가 0.025에서 0.0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 전체가 되겠죠. 그죠? 이쪽 전체가 0.05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점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니까 확률 값이 원래 값인 0.03. 요거는 우리가 양측 검정일 때는 곱하기 2를 해주죠. 그래서 근데 단측 검정으로 갈 때는 요 실제 여기 있는 확률 값인 0.03으로 바뀌게 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다시 또 우리 자모비를 이용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측 검정이 나와 있는데 단측 검정으로 가려면은 저기 하이포시시즈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룹 1이, 즉 A 자동차 회사가 그룹 B 자동차 회사보다 작으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요 값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수명 3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0.03으로 바뀝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61에서 0.03으로 바뀌면서 단측 검정으로 하면 B 타이어 회사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수명 3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명 1은 더 줄어드니까 더 의미가 있게 나오죠. 수명 2는 차이가 없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룹 1이 더 크냐라고 해볼까요? 그룹 1이 더 크냐라고 했더니 다 기각이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룹 1이 그룹 2보다 적으니까 마이너스 표시가 나왔죠. 따라서 그룹 1이 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그룹 1이 더 크다라는 귀무가설은 전부 다 맞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호모지니어티 테스트 등분산 검정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1, 수명 2, 수명 3의 분산이 같으냐, 동질하냐 라고 르벤스 테스트를 해봤더니 전부 다 같게 나왔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p-밸류 값을 보면 모두 다 등분산이다. 자, 그래서 등분산이 만약 수명, 즉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는 분산이 똑같다. 라는 귀무가설이 맞았냐라고 물어봤더니 65% 이상 높은 확률로 분산이 같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죠? 따라서 요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멀리티 테스트까지 한번 볼까요? 노멀리티 테스트 보면 자, 수명 1, 수명 2, 수명 3의 그 분포는 전부 다 정규 분포를 띄고 있습니다. p-밸류 값이 다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죠. 그 노멀리티 테스트에 보면 분포 모두가 다 p-value 값이 0.0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석한 이 분석 기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t-테스트, 인디펜던트 t-테스트 하나 더를 하시고, 자, 회사하고, 요번엔 4번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4번을 넣고요. 자, mean difference, descriptive, 플롯해주고, homogeneity 테스트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른 값들은 다 똑같은데, assumption, 가정에서 보니까 homogeneity, 즉, 등분산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등분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등분산인데 얘만 등분산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assumption 보시면 등분산 검정에서 0.065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봤더니 0.01로 나왔습니다. 자,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네요.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면 테스트에 스튜던트 t-테스트 값을 쓸 수가 없고요. 여기 웰치스 값을 써야 됩니다. 자, 요거를 비교해 보면 스튜던트는 등분산이면서 모수 통계일 때, 웰치스는 모수 통계이면서 이분산일 때, 맨 위트니 U 테스트는 비모수 통계 분석일 때 쓰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요걸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스튜던트 t-테스트, 즉 등분산이면서 모수 통계 분석일 때 값을 해석해주는 요 값이고요. 웰치스 테스트는 이분산이면서 모수 통계일 때 쓰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웰치스 테스트 보시니까 똑같이 0.00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 간에는 타이어 수명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스튜던트 t-테스트랑 웰치스 t-테스트랑 거의 일치하게 값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르벤스 테스트를 보시고 요걸 통해서 조정된 값들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뒤에 통계 분석들을 많이 할 텐데 어떤 우리가 특별한 가정을 하고 이 가정이 만족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정해주는 기법들을 통계 분석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분석을 잘한다라는 말은 이럴 때 이런 데이터 분석 기법을 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알아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계속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회사 들어가고요. 수명 5번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여기서 보면 두 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분산은 맞는데 여기 보니까 노멀리티 테스트에 보시니까 사피로 테스트에서 보면 우리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QQ 플러스를 한번 볼까요? QQ 플러스를 보면 이렇게 이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값을 한번 다시 디스크립티브로 한번 보시면 수명 5번으로 해서 회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스 플러스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 평균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이상치 값들이 한 개 정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30개인데 이걸 다 빼면 데이터가 20개 가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럴 때는 굳이 우리가 모수통계 이상치를 제거하면서 모수통계 기법으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비모수통계 분석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멀리티 테스트, 호모지니어스 테스트, 요거를 보셔야 되죠. 노멀리티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 중요한 거는 우리 정규 분포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스튜던트, 웰치스, 맨 휘트니 U 테스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맨 휘트니스 U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p-value 값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수명 5번은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스튜던트 T 테스트, 즉 모수이면서 등분산일 때도 이렇게 나오고요. 맨 위트니 U 테스트도 보면 이렇게 0.165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웰치 테스트까지 같이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순서적으로 보면 스튜던트 T 테스트는 정규 분포이면서 등분산일 때 쓰는 거고요. 웰치 테스트는 정규 분포이면서 이분산일 때, 맨 위트니 테스트는 비정규 분포일 때 이렇게 쓰는 기법들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처음에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값은 다 똑같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가정을 충족하는지 이런 걸 체크해 가면서 스튜던트 T 테스트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 이분산인 웰치스 테스트를 쓸지, 아니면은 비모수 통계인 맨 위트니스 U 테스트를 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초 통계에서는 스튜던트 T 테스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도 되는데, 이런 가정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해주시고, 자, 우리 0501 IST 해서 세이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호비 테스트로 최종 결과까지 저장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보고서 쓰는 것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됐을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샘플 T테스트에서 본 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그룹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A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은 얼마다? M이라는 건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B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은 얼마다?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T-밸류 값이, P-밸류 값이 차이가 있었으니까 수명 1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차이가 있었으니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타이어 회사 중에 B 타이어 회사가 더 높았다.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요. B 타이어 회사가 더 높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분산일 때 만약에 분산이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벤스 테스트를 한 결과 분산이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분산으로 가정하고 웰치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표는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에 차이가 있다 없다는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고, 그 앞에 우리가 이분산을 통해서 웰치스 테스트를 썼다라고만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모스 통계일 때는 앞에 똑같이 우리 등분산이 아닌 사피로 테스트 결과값을 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피로 테스트에서 아닌 것으로 나타나서 비모스 통계 분석인 맨 위트니 U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요 값들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이면서 등분산인 T-테스트 값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사용하게 될 거고요. 가끔 가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분산인 웰치스 테스트로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할 때는 비모스 통계 분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긴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서 우리 보고서 쓰는 방법들을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되게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뒤에 가보면 우리 뒤에 분석하는 모든 기법들은 다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 하게 됩니다. 모수 통계냐, 이분산이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가정 검증을 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아마 똑같이 반복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계속 반복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